이번에 세 가지 수술법, 종아리 속성, 종아리 프리사이즈, 허벅지 프리사이즈 중에서 뭐가 제일 아프냐는 진료를 보실 때 박사님께서 느껴지는 좀 어디가 제일 아프다라고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지.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 키크사 카페에서 많이 물어보시고 하는데 답해주는 환자분들이 직접 경험하신 거니까 가장 생생한 게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그분 한 명의 경험이거든요. 속성을 했는데도 별로 안 아파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명확합니다. 평균적으로 제일 아픈 거는 종아리 속성 연자, 가장 안 아픈 거는 종아리 프리사이즈, 허벅지 프리사이즈는 그 중간 정도 돼요. 일단 외고정이 없으면 통증 면에서는 비교할 수는 없어요. 외고정이 있으면 외고정 피인이 피부를 통해서 고정이 되고 밀고 올라가면서 피부를 잡아 당기잖아요. 그죠? 어떤 게 피부를 뚫고 들어가 있으면서 한쪽으로 계속 밀고 당겨가지고 그 피부를 조금씩 찢는다고 생각해 보세요. 엄청 아프겠죠. 등살이 찌는 거. 네. 그래서 속성이 가장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. 나머지는 이제 근육에서 오는 통증인데 근육 통증은 종아리보다는 허벅지가 근육이 강하기 때문에 더 통증이 많죠. 외고정이 없는 프리사이즈가 기본적으로는 외고정이 있는 속성보다는 편한 건 맞고 프리사이즈 중에서는 종아리가 더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. 허벅지가 더 힘들다는 게 허벅지 근육의 저항이 더 강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보다 뼈 굵기가 더 얇으신 분들이 많잖아요. 골밀도가 떨어지거나 뼈가 얇아서 수술하는데 좀 더 불리하거나 회복적으로 좀 힘들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? 제가 나사를 넣고 드릴을 뚫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진정한 뼈의 강도를 느끼거든요. 골다공증 검사할 때 나오는 수치하고는 또 좀 다른 이야기예요. 그래서 수술할 때 어떤 경우는 뼈가 정말 단단하지. 제대 직후에 수술한 친구들은 뼈가 정말 단단해. 절골할 때 힘들 정도로 뼈가 단단하고 아무래도 평균적으로는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뼈가 약하죠. 또 모든 조직이 부드러우니까. 그런데 연장할 때 뼈진이 잘 나오고 잘 안 나오고가 꼭 그거하고 비례하지는 않습니다. 뼈가 단단하다고 해서 더 잘 나오고 골다공증이 좀 있다고 해서 뼈가 잘 안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.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안에 있는 고정물, 나사들이 뼈를 딱 잡고 있어야 고정이 되는데 그 잡고 있는 뼈 자체가 약하면 여기가 흔들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스트레스를 받으면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가야 되죠. 뼈가 아주 약한 분들은. 근데 뭐 웬만해서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. 제 기억에 연장 수술하고 나서 이분은 뼈가 약해가지고 재활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좀 더 조심해서 다뤄야겠다, 진행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수술하면서 뼈가 그 정도로 약하게 느껴진 사람은 드물어요. 1%도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뼈가 약하다는 거는 그 뼈가 붙을 때까지 그 안에 있는 기계가 안 움직이고 잘 버틸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의사가 잘 가이드를 해드려야 될 테고 그래서 뼈가 잘 붙고 나면 괜찮아요. 아무래도 20, 30대가 40, 50대보다 회복이나 수술에서 좀 유리한 점이 많겠네요. 그렇죠. 어린이 수술하면 회복 정말 빠르거든요. 아이들 같은 경우는 뼈도 잘 나와요, 실제로. 뼈 잘 나오고 뼈를 만드는 게 뼈 가장자리에서도 만들고 뼈 안에서도 만들어요. 근데 우리가 연장할 때 이런 연장 과정 중에서는 그 인트라멤브라너스 오시피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뼈의 바깥쪽에 골막이 있는데 거기서 뼈의 형성이 주로 됩니다. 그럼 골막이 두껍고 건강할수록 뼈 형성이 더 잘 되겠죠.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술할 때 보면 골막이 되게 두꺼워요. 이 골막도 나이가 들수록 천천히 얇아져가지고 저만 해도 이렇게 수술을 할 때 이렇게 해보면 골막이 되게 종이장처럼 얇을 수 있어요. 그러고 이제 뼈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근육의 회복이 젊을수록 좋아요. 그래서 20대 이후로는 저는 뼈 형성은 큰 영향을 안 준다고 봅니다. 이 연장할 때 뼈 형성은 실제로 뭐 40대, 50대, 60대, 70대 우리 키 수술은 아니지만 뼈 연장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래도 뼈 잘 나와요.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근육이죠. 우리 임PD가 몇 살이에요? 제가 32입니다. 아직 아침에 일어나면 막 엄청 뻐근하고 그러지 않죠? 저는 되게 뻐근해요, 아침에.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탄성이 떨어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연장하는 과정 중에 근육이 같이 잘 자라줘야 되는데 그 능력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
나이가 들수록 불리한 점은 그게 제일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. 40대, 50대 분들이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50대 중반이 넘어가신 분들은 박사님께 수술을 권하시지 않기도 하시잖아요. 50대 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수술이 가능한 분들도 있고 이럴까요?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문제는 아니고, 그러니까 가능하죠. 가능한데 종아리 저는 8cm 하고 싶어요, 9cm 하고 싶어요. 가능한가요? 이러면 가능하죠. 테크니컬리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. 근데 아까 제가 70대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. 50에 당연히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는데 특히 근육에서 오는 이런 탄성력이 떨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문제들 때문에 저는 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50대 넘은 특히 남자분들 오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근데 우리가 따져봐야 돼. 내가 50대가 넘는데 키 수술을, 미용 목적의 키 수술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데, 이게 수술하는 이유가 정신적인 것 때문에 수술을 하거든요. 내가 이거 안 하면 남은 인생에서 사는 의미가 없다 라든지, 이 정도로 심각한 컴플렉스가 있는 상태면 해야죠. 근데 우리가 잘 되더라도 아무 문제 없고 하더라도 본인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. 엑스레이 찍고 진찰하고 다 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, 근데 나는 뭔가 불편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뼈에서 오는 게 아니고 다 그 주변의 근육이나 연부 조직들에서 오는 거거든요. 알 수 없는 통증이 생긴다고 하면 그게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생길 확률이 더 높겠죠. 만일하나 그런 게 생겼을 때 인생이 너무 괴로워지지 않냐라는 거죠. 저는 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내가 건강하고 안 아프게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걸 이제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는데,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, 가능한 한.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리는 거고, 그거 리스크를 감안하고라도 나는 이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행복하지가 않고 불행하다,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럼 하는 거죠. 다만 그때는 하더라도 50대 넘어가면 20, 30대보다는 조금 목표를 낮춰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. 연장 목표도 좀 낮게 잡으셔야 하고 그만큼 의지도 강하셔야 하고 그렇겠네요. 그렇죠.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. 저도 50 넘었습니다.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. 아, 이제 50 넘어가니까 몸이 정말 탄성이 떨어지구나 하는 걸 제가 스스로 느끼니까 그런 제안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